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사이버 트럭이 또 포착이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ESS 시스템을 활용한 캘리포니아 지역의 한 배터리 저장 시스템에 그 시연 행사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또 출연을 했어요. 이것에 관련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겠고요. 테슬라와 레거시 업체들의 R&D 비용과 광고 비용에 대해서도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GDP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전분기에는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했는데, 페드에서 긴축 속도를 좀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가 상하에는 점점 더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하드코어 소송팀을 만들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요. 곧 액션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미국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면요. 장 초반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체인이죠. 탈깃에서 실적 악화 등을 경고로 장 초반에 하락세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우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나스닥 12,000석, S&P 500도 4,000선을 잘 지키고 있고요. 오늘 각각 뭐 0.8%, 0.95% 정도 오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월마트와 더불어서 미국의 주요 소매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타깃에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을 2% 안팎으로 낮게 전망을 해서 불과 3주 전에는 5.3%를 제시했는데 아무래도 최근 고공세인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대형 할인 유통 체인 같은 경우는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 없어요. 함부로 올리면은 매출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어려워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세계은행에서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 하향 조정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오늘 반등을 이끌어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 이내로 또 내려왔습니다. 2.98%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뭐 2.7%에서 뭐 3.3% 이내에서 이렇게 박스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입니다. 120불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지표는요. 5월 CPI 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12일에 6월 10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반등을 이러한 주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하고 있네요. 오늘 맵을 살펴보면요. 20대 1 주식 분할로 최근 2주 동안 뭐 20% 가까이 올랐던 아마존은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나머지 영역들은 대다수 좋아진 모습입니다. 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뭐 1.4%, 1.76%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고 에너지 주식들도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로 남아있다. 현재 유가가 뭐 120불대니까 충분히 고마진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또 유가가 언제 또 꼬꾸라질지 모르는 것이죠. 유가란 건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향후에 유가가 빠지면 또 에너지 주식에서 또 큰 폭의 하락세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애틀란타 연준에서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를 발표했어요. 자, 5월 중순만 하더라도 2분기 GDP 성장률을 2.5% 정도로 봤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면서 0.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1분기 GDP 성장률은요, 마이너스 1.5%를 기록을 했었어요. 가장 최근에 5월 달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마이너스 1.5%로 발표되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어쨌든 이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성장률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절성을 많이 탑니다. 분기마다 좀 큰 차이를 보일 때가 있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뭐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2분기마저도 1분기처럼 마이너스가 혹시나 나온다고 하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6월과 7월에는 50bp 각각 50bp씩 0.5%포인트씩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죠. 이거를 거의 확정 지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8월 달에는 여름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FOMC 회의가 없고 9월부터 또 FOMC 회의가 있는데 9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아무튼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이미 뭐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그 경기가 안 좋은 것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거의 뭐 2주간 12,000포인트 이상에서 잘 이렇게 버티고 있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틀 하락하면 하루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12,000선에서 오래도록 잘 버티다 보면은 이제 신압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상승을 위한 힘을 비축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 코로나 때도 120 주봉선을 하락 이탈했다가 급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도 이미 120 주봉을 하락한 코로나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코로나 발발 전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다 생각이 되면은 지금부터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항상 보수적인 투자 제가 견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000포인트 초반까지도 항상 열어두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뭐 0.25%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700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장중 뭐 609불, 690불 때도 한번 보여주긴 했는데요. 700불 때 잘 버티고 있고, 자, 이렇게 신압으로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 790불에서 600불 대 후반에서 뭐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8월 이후에 좀 강력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무튼 6, 7월 달에 변동성이 또 크게 달할 수 있는데 이때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장세에서 우리가 가슴속에 새길 만한 주식 명언으로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찰리 먼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 자, 어느 누구도 고난과 위기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버티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향후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현재와 같은 단기적으로 나쁜 상황을 잘 견뎌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현재의 상황에 너무 지치지 마시고 테슬라와 같이 미래가 유망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뭐 행복한 삶을 계속 지속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서두에 말씀 보여드렸다시피 사이버 트럭이 오늘 또 한 번 나왔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It will be our best product ever, in my opinion. 자, 우리 최고의 제품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이버 트럭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사이버 트럭 생산을 위한 뭐 9,000톤급 기가프레스도 테슬라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사이버 트럭 생산을 위한 제반 준비가 잘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토타입이 계속 어떤 뭐 중요 행사 때마다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기대감을 상승시켜주고 있는데, 사이버 트럭 자체에 대한 뭐 기대감뿐만 아니라요, 사이버 트럭이 어떤 행사에 출연하게 되면 그 행사가 입소문을 타게 되고 상당히 인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캘리포니아 지역에 ESS 시스템이 새로 이제 가동이 됐는데, 뒤에 보시면은 테슬라의 엄청나게 많은 메가팩들이 보이시죠? 자, 이 시운전 행사는 뭐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행사니까 테슬라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당연히 테슬라 제품을 썼고요. 자, 이 행사 때 역시 사이버 트럭을 출연을 시키면서 행사와 관련된 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미시간 포뮬러 SAE에 사이버 트럭이 또 출연을 하면서 젊은 인재들에게 많이 어필했죠. 이 행사는 미국의 뭐 엔지니어 공학도들이 참여하는 뭐 자동차 제작 컨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거기에 사이버 트럭을 출연을 시키면서 많은 인재들에게 어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요, 사이버 트럭은 장기적으로 연간 100만 대씩 판매를 저는 보장한다고 봅니다. 게리 블랙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사이버 트럭은 150만 대 정도 오더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죠. 뭐 아직 생산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프로토타입만 나왔어도 150만 대 정도의 사전 오더를 이미 받은 것을 보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이버 트럭이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픽업 트럭 시장은 거의 뭐 20%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연간 뭐 1,500만 대에서 1,600만 대 신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20%니까 연간 뭐 한 400만 대 정도
픽업 트럭이 팔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강자가 F250 이라는 뭐 포드의 픽업 트럭이 있는데, 이제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은 이 픽업 트럭 시장을 상당히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게리 블랙은 이 시장에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사이버 트럭이 충분히 장악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뭐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SUV죠. 지금 모델 Y가 경쟁하고 있는 그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뭐 단일 차종으로 봤을 때 픽업 트럭 시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로스오버라는 거는 뭐 소형 SUV부터 대형 SUV까지 상당히 많은 SUV들이 여기에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픽업이랑 크로스오버를 하나의 범주로 봤을 때는 픽업이 세부 세그먼트로는 단연 미국에서 1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버 트럭을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 바로 이런 통계 수치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이버 트럭은요, 테슬라의 간판 스타로서 활약을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뭐 미래지향적인, 정말 미래에서 온 듯한 이런 디자인 자체가 테슬라의 하나의 뭐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고의 제품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집약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 뭐 기술 혁신의 상징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징적인 제품 많은 이들이 구매를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안정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자, 세계 최고의 안정성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차 당연히 누구나 사고 싶어 할 겁니다. 자, 오늘 ESS 행사 때 이렇게 프로토타입이 공개되면서 내부도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개가 되었어요. 자, 기존에 가장 먼저 나왔던 프로토타입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대시보드가 대리석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뭐 대리석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쪽에 계기판이 없었어요. 물론 가운데 이런 17인치 이상의 대형 스크린이 있지만 운전자 전용의 계기판은 없었는데, 자, 이번에 새로 나온 프로토타입에는 이렇게 운전자 전용의 계기판이 있습니다. 모델 S랑 모델 X에도 이렇게 계기판이 있죠. 일단은 오너 드라이버를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크 스티어링 휠은 그대로입니다. 요크 스티어링 휠이 있기 때문에 이 계기판을 좀 더 정확하고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쪽에 조그만한 세모난 또 창이 있어요. 큰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쪽에 뭐 B필러라고 하나요? 이 부분 때문에 시야가 많이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에도 이렇게 창을 만들므로써 더 시야를 트여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테슬라는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판매 차량당 R&D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도요, 거의 넘사벽으로 많이 R&D에 힘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등인 포드가 1186불 대당 R&D 비용을 쓰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거의 3배 수준의 R&D 비용을 쏟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주요 업체들과 광고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는요, 광고 비용은 이 회색 막대인데 테슬라는 제로입니다. 광고에 전혀 돈을 쓰고 있지 않고, 포드, 토요타, GM, 크라이슬러는 광고에 상당한 많은 부분을 쓰고 있어요. 거의 R&D 비용의 절반 수준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는 R&D랑 광고 비용이 거의 유사한 수준의 지출을 하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는 계속 얘기했죠. 중요한 거는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혁신적이고 최상급의 제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품이 좋으면 언젠가는 소비자들이 당연히 구매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에 충실한 이런 마케팅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광고 비용을 하나도 지출하지 않고 있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를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뭐 퍼드가 됐건 좋은 정보가 됐건 언론에서 연일 앞다투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신 광고를 해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테슬라 주가에 안 좋은 영향도 줄 때도 있지만 어쨌든 마진에는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를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오더를 만들고 있고 엄청난 마진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라는 거 좀 깊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기가 상하이 역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코비드 전보다 70% 정도 정상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뭐 생산량이 100% 이제 회복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모델 3 같은 경우는요, 딜리버리 대기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벌써 4주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뭐 5월 달만 하더라도 모델 3의 대기 기간이 뭐 스탠다드 버전 같은 경우는 20에서 24주였는데요.
최근에 16에서 20주 정도로 줄어들면서 4주 정도 짧아졌고 퍼포먼스도 마찬가지고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자, 스탠다드 버전과 퍼포먼스 버전은 10에서 14주, 12에서 16주로 거의 모델 3랑 비슷한 배송 대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짧은 편이죠. 하지만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럽산 오더가 또 밀려 있기 때문에 딜리버리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전 16에서 20주에서 20에서 24주로 4주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배송 시간이 전반적으로는 다 줄어들었어요. 자, 기가 상하이의 경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송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자, 봉쇄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끌어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번 주에는 생산량이 100%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광고는 하지 않고 있지만 워낙 테슬라라는 기업이 유명하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브랜드를 이렇게 도용하는 경우도 많아 보입니다. 자, 테슬라 파워 US LLC라는 업체는요, 델라웨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인데, 자, 뭐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랑 실제 진짜 테슬라랑은 전혀 상관없는 업체인데 헷갈린다는 거죠. 고객들이 자, 이것을 믿고 또 이 업체에 컨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슬라 상표권이죠. 상표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돼서 안티 세력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공격했고 특히 성 스캔들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했었는데 이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는 하드코어 법무팀 소송팀을 만들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 상표 도용까지 이제 스탑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법무팀 소송팀이 적극적으로 파이팅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퍼드들도 많이 없어지고 주식 투자하기 한결 편해지겠죠. 아무튼 뭐 6월과 7월에도 변동성 심할 수 있습니다. 자, 6월과 7월에는 자, 이 기간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요. 다만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테슬라의 프락시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주식 분할 비율과 관련된 문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8월 4일 주총이 있고 9월 30일 AI 데이 있으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테슬라 주가 상승의 캐탈리스트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상저하고로 하반기에 테슬라 주가가 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올해 한 해가 아닙니다. 길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년, 10년 그냥 무던히 테슬라에 묻어두고 본인 생업과 취미 활동에 집중하시면 돼요. 4차 산업혁명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뭐 발로 뛸 수는 없지만 테슬라라는 최고의 기업에 투자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갈 수 있다, 동행할 수 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년 그렇게 뭐 길지 않습니다. 금방 갑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